1년 6개월간 국정원이 헤맸다. 똑똑히 잘하고 있는 박지원 국정원장을 왜 5월 10일 날 취임해가지고 11일 날 아침 9시에 잘라버리냐고. 나를 그대로 뒀으면 말씀도 안 하시고 가만히 열심히 일하셨어요. 아무런 문제 없고 잘할 건데. 네. 아, 그러셨으면 이번 총선에 출마 못 하실 뻔했죠. 하라게도 안 하지. 국정원장 하라게도 안 하지. 아니, 국정원장 뭐 천년 만년 계속 아니 하시려? 그래 하라기도 안 하지만 이물어버리는 치열한 전투 마우스 복싱. 오늘은 우리가 원래 뭐 용용 콤비, 용용용 콤비 했는데 오늘은 용이 뒤로 밀렸어요. 이분 때문에. 지용 콤비, 지 드래곤 콤비라고 저희가 홍보를 했는데 아니 예. 그냥 원용 콤비에서 원용으로 으뜸 원자 할까요? 써가지고 으뜸 용이 여기 왔다고 그래서 원용 괜찮네요. 그래도 지든 원이든 박지원이 먼저네요. 아 저기가 먼저죠. 저희가 또 그런데 예. 정영진 씨가 자기 뭐 했다고 휴가가? 말해주세요. 여기 있거든요. 아니 근데 우리가 그런데 매불쇼에서 최욱 씨가 굉장히 생각하면서 피하를 하더라고요. 네네네. 차라리 예. 오지 말고 예. 내가 그 자리에 앉을게. 정영진 이제 계속 보내버리고 예. 놀리시는 겁니까? 휴가 간 거예요? 네, 아, 저는 잠시. 제작비를 줄이기 위해서 그냥 그냥 월급 고정돼 있는 사람들로 여기는 진행하나 그랬죠. 저는 이제 고정 지출이니까 그러니까. JTBC 고정 지출이니까. 캐나다 나오나 안 나오나 똑같잖아요. 캐나다 네, 월급 받는 갔는데 거는. 네. 못 들어게 할 거예요. 아, 캐나다요? 예, 외교부에서. 네. 제가 공항에 사람 좀 법무부에서. 보내겠습니다. 도와주시죠 물밑에서. 그래서 네. 들어오려면은 선글라스 벗고 들어가라. 검사 받고 들어가. 검색할 때 벗을 겁니다. 예. 자, 정식으로 소개를 하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님 나오셨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네, 뭐 장르만 여의도 식구입니다. 네, 김용남 개혁신당 정책위의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기는 고정 출연이고 나는 오늘 오늘 잘하시면 고정해드릴게요. 짧게, 빠르게. 네, 지금 앵커도 바뀌는데 그런데 저희도 유연합니다. 저희도 네. 비대위 체제입니다, 네. 원장님. 지금 뭐 못할 게 없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명박이 왜 이기겠는데? 이명박 대통령 가면이 박근혜가 준비됐지 안 돼 않아가지고. 오늘 MB는 준비가 안 돼요. 요즘. 네. MB는 안 쓰잖아. 네, 우리 장르만의 아이돌 이상민 크리에이터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6억이 달달합니다. 경상보조금 최고입니다. 예, 이상민님. 예. 네. 저희가 지금 방금 얘기한 우리 네. 핫한 또 따끈따끈한 그 6억의 여인 양정숙 의원이 입당을 하는 바람에 네. 개혁신당 얘기부터 가려고 했는데 네. 또 예우를 해드려야 되잖아요. 네. 아니 근데 6억은 저희가 이제 6억을 받게 된 거는 맞는데 예. 오늘 아마 입금이 될 거예요. 바로 되네요. 야, 이게 빈집에 서 들어가네. 제가 그 얘기했어요 어제. 빈집에 소 한 마리 들어왔다고. 진짜 잔치네 오늘. 근데 이게 다 기사가 나는데 해남에 많아. 그래서 해남 축협에서 해남 축협. 5년간 사료를 개발해가지고 네. 정부에서부터 네. 승인을 받아가지고 네. 땅끝 한우 브랜드가 나왔어요. 지역 사진 홍보가를 그거 할당지 사먹어. 합니다. 여기서 성공도 하시면 안 안 되고요. 됩니다. 6억 받아가지고 그걸 사 먹으라. 아니 근데 예. 저희가 6억 받을 때 네.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은 막 50억, 60억씩 받는데 그런 거는 기사가 한 줄도 안 나고 네. 저희 정말 거의 얼마 전까지 통장 잔고가 텅텅이었는데. 빵이었던 개혁신당이 6억 들어오니까 네. 뭐 댓글 보니까 뭐 삭막하더라고요. 원래 그런데 많이 가는 나는- 사람들이 더 버는 건 나는 관심 없고. 우리 김영남 예. 의장, 나는 이준석 예. 대표를 굉장히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애정이 그런데 많으시다. 이준석 대표는 그런 정치를 안 했어야 돼. 아하. 돈 받으면 안 된다고요? 아니 어떻게 저희도 됐든 세도 내야 그런 되고 식으로 월급도 줘야 세를 되는데. 불려서 네. 국고 보조를 받는 정치는 음. 이낙연이 해야 돼. 아하. 그런 나는 이준석이 진짜 아까워요. 오호. 네. 그러면 원장님은 이낙연, 이준석 빅텐트 쳤으면 안 된다 이런 그건 말씀이세요? 실패예요. 이준석은 유승민을 함께 하는데 전력을 쏟아야지. 아. 유승민을 버리고 이낙연을 잡아온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니 그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바로 잡으면 네.
이준석 결론적으로는 대표나 그렇게 됐지 개혁신당이 유승민 전 대표님을 버린 건 전혀 아니고 아니지. 저희가 아니, 버림을 받은 거. 못 끌고 온 게. 저희는 모시고 싶었는데 모시고 안 모든 오신 게 거예요. 거기서부터 실패를 했다 이거예요. 아. 왜 끝내 모시지 못한 거예요? 글쎄 그거는 뭐 정확하게는 알 수 없죠. 그건 근데 제가 더 잘 알아요. 아니 뭐 여기서 아니. 민주당 이준석 출신이신데. 대표는 네. 굉장히 우리나라 실용 정치인으로 필요한 사람. 오. 그리고 스펙트럼. 예. 심지어 정의당까지도 품을 수 있다. 그런 대중 정치인으로 깨끗하게 성장했으면 저는 공개적으로 이준석은 한국의 케네디가 될 수 있다 했는데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유승민 전 대표하고 함께 해야 되는데 유승민 전 대표의 정체성은 굉장히 극우예요. 대북 정책, 경제 노동, 안보가는 굉장히 아직 예. 노동관 이렇게 예. 제가 잘 알죠. 예. 높은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에요. 예. 그렇지만은 이준석 대표는 보수 신당 네. 영남을 홈베이스로 했으면은 반드시 함께 가야 된다. 예. 라고 얘기하면 승민형하고는 전화 안 해도 이심전심 통한다고 하다. 이거 엉뚱하게 이낙연 잡아가면 아무 필요 없어요. 아하. 근데 안 그렇게 온다는 하세요. 걸 어떻게 해요? 그렇죠. 평양감사도 네, 자기가 저희야 안 모시고 지키는데. 싶었는데 아니, 뭐 저희의 노력이 이번 부족했다고 총선에는 봐야죠. 예. 영향력이 없다. 만약에 네. 유승민 대통령 후보 이준석 당대표로 대선 때 이낙연을 업어갔다고 하면은 아주 좋은 시너지가 나오죠. 이건 총선이야. 아.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보수표가 호남에서 네. 10%밖에 안 나온다. 진보표가 대구 경북에서 10%밖에 안 나온다. 했을 때 유승민 후보, 이준석 대표가 이낙연을 대통령 때 모셔갔으면 했으면 좋았을 5% 텐데. 10% 더 나온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굉장히 큰 효과가 있을 건데 총선 때는 안 돼요. 아하. 오케이, 그래도- 그건 네.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보면 예. 이번 주 금요일 날 중요한 여론조사 결과 몇 개가 발표가 될 겁니다. 그래요? 예. 네, 금요일 날. 네. 근데 거기서 제 나름대로 생각은 개혁신당의 지지율이 약 8% 이상을 찍으면 네. 저는 이번 총선에 충분히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아까 JTBC 여론조사에서는 한 8%가 딱 나왔었는데 그거는 아마 정당 지지도는 예. 6% 나왔고 네. 비례 투표는 8%. 개혁신당을 찍겠다는 게 8%니까 예, 뭐 네. 사실은 자기들만 그게 그거일 마시는 수 것 있는데 같아요. 그냥 손님은 깔끔하게 정당 네. 지지도 조사에서 개혁신당이 8% 이상을 찍히면 예. 저는 이번 총선에서 돌풍을 일으킬 수 있다고 보거든요. 예. 이게 이제 앞으로 계속 올라갈 일만 남았어요. 사실은 개혁신당은 네. 의석수도 늘어날 일만 남았습니다. 의석수는 그러겠죠. 이제 공천 학살 당하면 들어오겠지. 근데 현재 스코어로 봤을 때 네. 일단 당 이름도 개혁신당으로 하고 네. 이준석 대표가 전면에 선 것 같지만 결국은 중요한 거는 이제 현역 의원의 뭐 소위 말하는 쪽수 그 파워를 무시할 수가 없는데 다 민주당 지금 의원이에요. 다 민주당 출신 의원들이 와가지고 최고위를 네. 꾸려가지고 회의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 당의 주도권은 어디로 가는 건지, 이 네. 당의 색깔은 뭔지. 아이 그런 아니, 것은 그런데- 상관없어요. 그래도 국민은 네. 개혁신당은 이준석 당이다 하지. 예. 뭐 민주당에서 간 사람들 당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현역 의원이 물론 중요합니다만 예. 그 당 지도부는 공동대표 2분 네. 그리고 최고위원 4명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현역 의원들의 추가 입당이 있다고 하더라도 네. 그분들이 지도부에 당연히 포함되는 건 아니고요. 네. 다만 원내대표는 새로 뽑힐 수 있겠죠. 지금 이제 지금 양양자 양양자 원내대표는 원내대표가? 한국의 희망과 개혁신당이 합당하면서 네. 유일한 현역 의원이었기 때문에 네. 당시 원내대표직을 맡고 계신데 네. 지금 이미 5석 됐잖아요. 예. 그리고 저희가 아마 다음 주 중으로는 법적으로 하나의 당으로 됩니다. 네. 그러면 그때 현역 의원들이 모여서 뭐 어떤 논의가 이루어질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 지도부에 어떤 변화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당 그렇게- 색깔이 바뀌거나 뭐 네. 방향이 확 바뀌거나 그러지는 않을 아. 거예요. 김 의장, 네.
그렇게 지도부에 바뀌지 않는다. 네. 양양자 원내대표가 바뀔 수 있다 하면은 들어올 사람들이 안 들어와. 그런 얘기는 안 하는 거예요. 아니 저는 뭐 그렇다고 사실은 사실대로 말씀드려야 사실을 되니까. 아니 사실대로 양양자 얘기하는 것은 의원이 계속 원내대표를 어떻게 됐든 맡을 이준석 수도 개혁신당은 있죠. 이준석이에요. 아 그렇죠. 네, 당 그렇지만은 간판은. 네. 출발은 창대했는데 지금 통합은 잘못이다. 아하. 아, 여기는 이제 8% 위로 쭉쭉 치고 나간다고 8%, 하셨는데 네. 8%도요. 쉽지 않아요? 그게 대통령 선거 같으면 엄청난 관계가 있지만은 국회의원 선거는 각 지역 후보들의 지지도가 있는 거예요. 네. 아, 저처럼 네. 6번 여론조사를 해도 압도적으로 1등을 해가지고 2등 현역 의원보다 배 이상이 높으면은 아. 인정이 되는 거예요. 아, 그거 인정. 아니 아, 그것은 스펙 인정. 그런데 기사 8% 너무하신 거 가지고 아닙니까? 아니, 앞도 근데- 앞도 아니 앞도. 그러니까 8%를 가지고 그 뭐 우리가 잘 될 거다 하지 말고 아하. 노력하세요. 아니, 나는 원장님, 잘 근데- 되기를 바라요. 네. 저보다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2016년도 국민의당 네. 그거 잘 아시잖아요. 사실 주도하셨으니까. 네. 그때 안철수 신당으로 할 땐 지지율 20% 잡히다가 네. 국민의당으로 당명으로 그 여론조사를 돌리니까 제 기억에 그때 8% 찍혔습니다. 광주에서 그러다가 최종적으로 정당 득표는 26.7% 오케이. 하면서 돌풍을 그때 일으켰죠. 연구를 많이 정주현 하셨네요. 회장 말씀대로 나는 해봤어요. 예. 나 해봤다. 아, 저는 옆에서 봤어요. 하시는 거. 본 사람하고 한 사람하고는 달라. 아. 그때 광주에서도 안철수 신당이 6%로 떨어졌어요. 아. 그러니까 이때 상당하고 나서 바로는 그렇게 떨어졌죠. 이때 민주당에서 넘어오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주저를 했어요. 예. 너무 안 그렇지만 나오니까. 내가 끌고 들어가서 네.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고 그렇게 득표를 했는데 그때는 안철수 창당은 시대 정신이 있었어요. 깨끗한 정치, 21세기 제4차 산업혁명, AI 시대를 열 수 있는 깨끗한 젊은 과학도 안철수다. 그런데 지금은 이준석, 유승민이 갔으면은 윤석열 비판 이런 것에 대해서 영남에서 저는 4, 50석 나온다 그렇게 봤어요. 수도권까지. 그 정도. 그런데 이게 의원의 파워가. 전혀 다른 세력하고 잡았단 말이에요. 아, 근데 자, 지금 반면 김대중이- 민심도 있지만 반면 민심도 김대중이 있잖아요. 예. TJP를 해서 성공을 했는데 네. 이준석은 JP가 될 수 있지만은 네. 이낙연은 DJ가 못 돼요. 그리고 이것도 총선에서 잡은 게 아니라 대통령 선거에서 잡아서 당시 JP가요. 대통령 후보 지지도가 3 내지 5%밖에 안 됐지만은 들어와서 시너지가 나오니까는 20%를 해서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잘 됐어요. 그렇지만은 욕이에요? 칭찬이에요? 아니 아 그럼 조언을 해주세요. 조언을. 아니, 어떻게 하면 조언을 됩니까? 조언을 말씀 하자면은 잘 들었고. 조언을 하자면은 이준석 칼라로 가라 이게. 아하. 제가 그래서 이준석 이렇게 칼라. 칼라 열심히 입고 그렇죠. 그거 좋아요. 오렌지 아이템 구하는 것도 아, 일이- 쉽지 않아. 일이겠어요. 정말 드물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러면 제가 여기서 좀 질문을 드릴 텐데 그 답변을 OX로 좀 표시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이순 무슨 저 학력고사냐? 비슷한 누가 겁니다. 학력고사를 OX로 합니까? 다시 선다도 아니고. 시험 자, 공부 안 좋아하시나 봐요. 원장님. 개혁신당의 정체성에 관한 질문 드릴게요. 두 분 판단하시기에 개혁신당은 셉니다. 잡탕밥이다. OX. O입니까? 오하고 싶다. X입니까? 그러면 잡탕 보면 돈이라 맞지. 아니 저희는 비빔밥이죠. 비빔밥이요? 예, 그리고 제가 느끼기로는 이번 총선의 시대 정신은 하이브리드예요. 하이브리드. 아, 오. 혼합이에요. 혼합. 융합. 융합. 어떻게 융합인데. 융합이 된 겁니까? 아니 그러면? 지금 그러니까 비빔밥은 사실은 전주가 유명하고 지역밥 대구는 문제예요. 따로 아이고야. 국밥이야. 아, 전주의 유명 아이고야. 아니 대구의 유명한 뭉튀기. 따로 막창, 국밥이야. 막창. 아니 그러니까 아헤이. 제 말씀은 이 하이브리드라고 하면 네. 전주의 비빔밥과 대구의 따로 국밥 중에 따로 국밥이 밥 따로 국 따로 나와서 따로 국밥이잖아요. 그렇게 따로 국밥에 국하고 비빔밥하고 김이장. 같이 먹을 수 있는 정책 이의장 창의력이 있어야 정책 된다. 이의장이니까 세트 메뉴로. 그렇게 어려운 네. 용어를 쓰는데
방송할 때는 나처럼 쉽게 해. 그래야 알아들어. 하이브리드가 그렇게 하이브리드 어려운가요? 잘 몰라. 아 근데 필이 좀 덜 오케이. 오긴 하네요 하이브리드보다. 융합. 국밥이 더. 융합. 융합 같이 그냥 다른 국밥이 더 나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비빔밥이라고 하셨으니까 잘 비벼져야 비빔밥이잖아요. 그렇죠. 재료가 다 따로 놀면 안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개혁신당 빅텐트 쳐지기 전에는 정말 가열차게 막 이틀에 하나씩 새로 막 정강 정책을 잘했지. 발표하면서 이슈몰이도 하고 했는데 네. 지금 딱 합쳐지고 나니까 이 정책 하나 잘못 발표했다가는 내부에서 이것도 동의를 못 하고 이건 아닌데 이거 왜 이렇게 했어 이전 투가 생길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이제 제대로 안 비벼질 것 같으니까 정책 내는 속도도 좀 줄어든 것 같고 아니, 그거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정당이 세 개가 모인 거예요. 예. 그리고 원칙과 상식은 물론 창당까지는 안 갔었습니다만 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주에 뭐 하냐고 정신이 없냐면 정강 정책을 단일안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리고 당원 당규도 동일하게 하나로 합쳐야 되고 네. 이 작업을 하느냐고 아직 새로운 정책 발표까지는 이제 조금 이 급한 일이 끝나야 거기까지 손이 갑니다. 오케이. 예. 그 작업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이번 주. 제가 문득 생각난 광주 건데 학생독립운동천에 네. 옛날 얘기인가요? 용화 네. 박영철 시인이 네. 이 젊은 나이를 눈물로야 보낼 거다. 아하. 이 중요한 시간을 제3당 정강 정책 이걸로 보내? 그러시면 더 중요한 게 상담은 많아요.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다음 주까지는 법적인 하나의 당으로 뭉쳐야 오케이, 되니까 잘 되길 이거 바라지만.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제가 이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네. 네. 그 원래 당원 당규 만들 때 이준석 대표가 개혁신당은 보수당이다라고 네. 못을 박았잖아요. 네. 예, 근데 지금은 진보 세력에서 오신 분들도 있고 뭐 막 여기저기가 섞여 있단 말이죠. 네. 그래도 개혁신당의 어떤 이념적 가치라고나 할까요? 뭐 단순히 꼭 이념은 아니지만 그래도 개혁신당은 보수당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오염되고 잘못 쓰여지고 있는 단어가 보수와 진보라는 단어예요. 아. 이거는 완전히 잘못 쓰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제 회의를 했습니다만 예. 저희 통합개혁신당의 정강정책에서는 보수와 진보라는 단어는 뺄 겁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뭐 개혁이 들어갈 수도 있고 예. 네. 아니면 기존 사회 질서에 대한 존중의 의미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만 네. 사실은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이 보수 정당이에요? 아니 묻지 마세요. 보수 정당 제가 보기엔 보수 정당 아니에요. 예. 기본적으로 보수라는 건 기존 질서를 존중하는 바탕 위에 점진적인 변화를 꾀하는 게 보수의 개념이잖아요. 네. 그럼 지금 국민의힘이 기존 질서를 존중하고 있느냐? 특히 기존 질서의 핵심은 법질서인데 네. 법질서를 존중하고 있느냐? 뭘 존중을 해요? 편의적으로 지금 법을 적용하고 있는데 김희자. 수사도 그렇고 예. 모든 것을 자기 편의대로 하고 있는데 무슨 보수 세력이에요? 그게 제가 김희자. 보기엔 보수 김희자. 참칭 정당이에요. 김희자. 국민의힘은. 내가 새카만 후배한테 얘기하는 것은 예. 좀 안 됐지만 네. 국민의힘은 보수, 예. 민주당은 진보야. 저는 그러나 동의하기 그- 어렵습니다. 지금 그 구분은. 그렇게 이걸 구분하는 것은 참 나쁘다라고 하는데 네. 그건 옳은 말이에요. 뭐야 그럼? 저희는 철저하게 상식에 기반을 둔 네. 중도층과 중산층을 겨냥한 정당입니다. 오호. 그렇게 상식에 길게 하면 안 돼. 기반을 한. 한마디로 뭐야? 그 다음 상식 주에 정당입니다. 준비해 오세요. 상식 상식 정당. 정당 좋습니다. 그런데 아니면 이제 하나만 더. 그 보수 정당, 개혁신당은 보수 정당입니다라고 표명을 하셨던 그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보면 정강에 뭐 사회적 보수라는 개념도 들어있고 네. 그래요. 근데 약간 명확하지가 않아요. 개념 자체가. 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게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이 진보 정당이냐? 네. 제가 보기엔 아니에요. 그래요. 더불어민주당이 저도 진보 정당. 흔히 말하면 DJ를 네. 진보다, 네. 이 굉장히 좌파다 네. 이렇게 하는데 제가 지금까지 모셔보고 생각해온 DJ는 엄격하게 보면은 중도 보수에 가까워요.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 한국 기성세대나 젊은 세대들이 다 그래요. 미국도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됐든
국민은 그렇게 명확한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상식 정당 하면은 그 구호부터 틀렸어. 잘 만들어봐. 아니 꼭 다루고 싶은 주제가 있으니까 하나만 마지막으로 네. 여쭤보면 그러면 이준석 대표, 이낙연 대표는 어디로 출마를 해야 됩니까? 그 이준석 대구로 대표는 가야지. 대구요? 그럼요. 지금 대구로 가요? 아, 대구로 그럼 가야지. 어디로 갑니까? 이준석 대표는 지역구 출마는 여러 차례 공언을 했죠. 예. 다만 물론 대구도 지금 선택지에 들어 있고 수도권도 선택지에 들어 있습니다. 예. 근데 그거는 아마 좀 늦게 어느 지역으로 출마할지는 늦게 그 발표를 할 거예요. 비례는 절대 안 가요? 이준석 이미 대표? 지역구 출마를 여러 차례 공언을 했기 때문에 네. 그리고 그런 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에 자민련이라는 정당이 거의 소멸하는 과정에서 네. 그때 JP가 제가 알기로는 1번을 했는데 2번. 을 했는데 2점 몇 %로 그래서 아예 그 비례대표 의석을 못 가져갔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당을 대표하는 사람이 비례대표를 가면 특히 앞번호를 가는 건 이거 당 망하는 길이다라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하.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나 몇몇 사람은 비례대표 예를 들어서 12번은 의미가 있다. 그렇죠. 후순위로. 왜냐면 노회찬 의원 들어올 때 8번으로 해서 문 닫고 들어왔어요. 아니 그러니까 아, 그래서 김대중 총재도 11번으로 갔어. 어허. 그러니까 뭐 지금 개혁신당의 당세로 보면 12번 정도를 네. 가는 거는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본인은 수차례 지역구 출마를 지역구로. 공언을 했기 때문에 지역구 출마를 할 거고 네. 이낙연 대표께서는 출마를 한다고 하면 광주다 그랬기 네. 때문에 오. 뭐 이낙연 대표도 비례대표는 생각 안 하시겠죠. 이낙연 이게 대표 지금- 광주 가면 승산이 있습니까?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네. 좋은 얘기가 안 나오니까. 아이고. 나는 좋은 말씀 좀 예, 해주세요. 네, 저희 비속어 금지입니다, 원장님. 개혁신당의 제3당의 갓파더라고 표현을 하는데 대부. 김종인 김종인. 예. 전 비대위원장이 개혁신당의 공관위원장설이 있으니까 네. 조금 깔아놓은 말씀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김종인 갓파더가 이준석 창당을 부추기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국회로 들어가야 된다. 예. 저는 그걸 동의해요. 네. 이준석 대표가 사실 국회의원에 2번, 3번 떨어졌을 거예요. 네. 내공은 쌓였지만은 이제 39살 이제 40세인데 이제 국회로 들어가서 뜻을 펼칠 때가 됐다. 또는 충분한 그런 자질을 가지고 있어서 나는 이준석 대표의 홍보대사 역할을 했어요. 예. 아하. 지금도 하고 있고. 네.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맨 처음에 유승민, 이준석이 대구를 서로 겨냥하다가 합의가 안 됐어. 그런데 먼저 유승민 대표가 나는 수도권에 출마하겠다 해서 이제 급전 예. 막 예. 직하로 됐는데 예. 제가 볼 때는 저는 이준석 대표는 미래를 위해서도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돼. 그래서 들어가야 되고 이낙연 지금 공동위원장 예, 공동대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보도가 됐으니까 실명을 거론하는 거예요. 예. 이용섭 전 광주시장, 네. 권은희 전 의원 예. 등과 함께 광주를 또 한 사람, 뭐 탈락한 경선에서 탈락한 유력한 분이 있어요. 그렇게 4분이 합동으로 해서 광주를 진출한다라고 예. 하는데 하나도 안 돼요. 거기서는 안 된다니까. 전부 안 될 것이다. 아니 제가 나쁜 말로 또 정치인들이 그래요. 현역 의원들이 무슨 우리 김영남 의장도 전직 의원 아니에요. 예. 배지를 붙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고민을 하는데 제가 만약 이낙연 공동위원장한테 줄 서면은 해남안도 진도에서 당선된다 예. 하면 나도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음.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호남에서 나는 새누리하기 쉽지 않다. 그걸 잘못 판단을 한 게 예. 이준석 대표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럼 정리하면 이준석 대표는 대구로 가야. 저는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당선 가능성이 있나요? 높아요? 높죠? 그런가요? 아, 그럼요. 어허. 높아요. 뭐 내부적으로 좀 돌리실 거 아니에요? 여론조사라든지 좀.
대구에서 이제 앞으로 돌려야 됩니다. 이제 돌려야 됩니까? 그러면 다음 주에 다시 얘기해 보겠습니다. 돌려봤어도 지금 얘기를 못하지. 네, 아니 저희는 뭐 아무것도 없어서 그동안 돈 못 들어왔으니까 돌렸어요. 이제 돌려보고. 통장 잔고가 오늘 빵원이었다니까요. 이거 며칠 들어왔으니까. 전까지. 의장님은 좀 돌렸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예? 네, 출마 준비나 이런 것들이. 아니 바꾸시기 어렵죠. 저도 이제 네. 고민을 본격적으로 해야죠. 네. 이준석 대표는 비례1번 갈 수 없지만 네. 김용남 의장은 비례1번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 이 길이 2번으로. 1번은 여성. 아, 네네네. 그럼 2번 가실 네, 거예요? 이번. 아니요. 아. 예. 자, 그러면은 개혁신당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네. 나중에 이제 여야 지금 전파 얘기를 낭비, 시간 낭비를 하지. 중요한 얘기 중요한 얘기. 여야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요 얘기를 근데 원장님이 꼭 하자고 하셔가지고 아니 중요한 아. 얘기니까. 예, 저희 브리핑 때도 좀 다루긴 했었는데 네. 대통령실 행정관의 이메일이 뚫렸다. 이건 전 진짜 국정원장으로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이건 진짜 중요한 사항이에요. 어. 해킹을 당하는 것은 세계 어느 나라도 다 당하고 다 합니다. 예. 아하. 그런데 이 해킹을 방지하는 시스템을 네. 움직이는 것은 국정원, 네. 네. 기사, 네. 그리고 경찰인데 예. 당할 수 있어요. 문재인 정부에서도 당했고 예. 다 당해요. 예. 그런데 이 중요한 대통령의 일정 그런 메시지들이 해킹 당했으면 네. 원인을 규명해서 찾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런데 3개월간 숨겼단 말이에요. 네. 이게 작년 11월 영국 순방 영국 때 순방 때. 있었던 일이라고 예. 하죠. 예. 그런데 숨겼단 말이에요. 숨기고 국민일보가 보도하니까 이제 내놓는 것은 예. 이게 더 나쁘다 이거예요. 닉슨의 워터게이트 사건 보면은 도청한 것보다 닉슨이 은폐해서 물러가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렇게 하느냐? 네. 저는 국정원, 기사, 예. 경찰이 밝혀야 된다. 아. 그리고 내가 오늘 꼭 그 얘기를 하자고 하는 것은 아무 언론도 그걸 안 썼더라고요. 네. 지금 해킹을 방지하는 국내 법이 네. 제가 원장할 때부터 계속 요구를 했어요. 네. 바뀌어져야 됩니다. 해킹 방지법의 핵심이 뭐예요? 핵심이 지금 현재 아무래도 해킹 방지의 모든 기술은 국정원이 최고로 앞서 있어요. 혹자는 뭐 북한, 러시아, 중국이 세계 최고다. 하지만은 그건 천만의 말이에요. 네. 미국, 우리 한국, 이스라엘이 최고다. 저는 거기까지는 얘기할게요. 예. 그런데 지금 우리가 조사를 하려면은 국정원에서 국내 정보를 못 하게 돼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국정원에서 가서 얘기를 하면은 민간 예. 개인이나 네.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우리는 국정원에 보여줄 수 없다. 여기서 스탑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국정원이 이거는 네이버에 갔을 때 해킹을 한 안 사람이 보여준다. 북한이 해킹을 했다고 하는데도 이게 아니 북한이 해킹을 했는지 누가 했는지는 몰라요. 지금 저는 이것도 조사해서 발표를 해야지만은 북한이 했는지 예. 어디가 했는지 그건 몰라요 아직. 사실 북한이 했다고 국정원이 대통령실에 통보했다 이렇게 그랬다 하면 북한이 했겠죠. 예, 예. 아하. 예. 그러한데 그러한 것을 추적해서 하게 못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해외에서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네, 네. 이런 문제는 법을 개정해서 네. 국정원이 개인이나 네. 공공기관이나 개인 기업이나 요구를 하더라도 내주는 네. 그런 협력 관계의 법을 개정해야 없어진다. 저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봐요. 한 번 잠깐 외부 이메일 썼다가 털렸다 이렇게 그냥 유야무야 넘어갈 게 아니라 아니죠. 이건 명확하게 앞으로도 계속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일반적으로 대통령실이 해킹을 당했다 누군가가 그럼 그걸 다 공표하나요? 공표는 할 수 없죠. 아. 공표는 할 수 없지만은 조치는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예, 예, 네, 네. 예. 지금 언론사도요. 네. 다 해킹 당합니다. 그러면 언론사는 제 메일도 지금 털리고 있나요? 아니 다 당해요. 네, 네. 언론사는 네. 국정원이 잘못한다고 때리 조지잖아요. 그래서 나는 언론사도 네. 공표하지 말고 연락해줘라. 네. 이게 엄청나게 들어와요. 아, 외부 해킹 공격이 있을 때 네, 그렇기 때문에 통보를 해주고 나는 네네. 이게 3개월간 숨긴 것. 네. 왜 숨겼냐?
대통령이 중요한 일정을 네. 이런 것도 문제이지만은 과연 알고나 있었냐? 네. 국민일보가 보도되니까 이제 알았냐? 아. 나는 그것이 더 하지만은 어떻게 됐든 방지할 수는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네. 국정원의 시스템이 할 수 있도록 법적 개정을 해주는 것이 예, 예. 해결의 네. 방법이다. 네. 저는 그렇게 봐요. 근데 제가 보기엔 예. 지금 대통령실에 이 정부 들어와서는 민정수석이 없잖아요. 예. 물론 공직기강 비서관실은 있어요. 네. 하지만 그 전에도 청와대 권력이 뭐 100이라고 하면 한 60 정도는 민정수석실에서 나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민정수석이 그 대통령의 친인척 관리도 합니다만 그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대략 600여 명의 직원의 그 기강도 잡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민정수석실을 왜 안 두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그건 최근에 검찰 출신들이 왜 그 모양이야? 아니 그러니까 인사 검사 검증도 출신. 한동훈이 네. 뻥뻥뻥 사과하세요. 들렸잖아. 검찰 출신을 다 똑같다고 이게 일반화하시면 안 돼요. 아니, 그렇죠. 검사 출신도 그래요.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검찰의 있고 그런 일부 거예요. 정치검찰 한 100명이 문제인 거예요. 아니 그리고 이 사람들이 말이지. 멀쩡한 민정수석실 없애가지고 네. 인사검증도 엑스판 하잖아요.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냐? 아니 한동훈한테 있냐? 원래 역대 정부 옛날에는 왜 사직동 팀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사직동. 제가 검사할 때만 해도 사직동 팀에서 내려오는 이른바 하명 사건이 꽤 예, 있었어요. 예. 근데 사직동 팀이 해체되고 나서는 뭐 몇 번 이름은 바뀌었습니다만 네. 특별 감찰반이라는 형태로 운영을 했었죠. 근데 이 정부 초기엔 그것도 없었어요. 근데 아니, 그리고 이게 작년 연말쯤 생겼어요, 지금. 예. 아, 그게 내부에 뭐 생기긴 생겼어요. 그래서 그 감찰단이 생긴 거. 정치적으로 감찰반이 생기고 그 반장은 그것도 공교롭게 또 검찰 수사관 출신이 예, 이제 예. 반장을 지금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거의 국정원 1년 중요한 자리에 다 검찰이야. 검사들 들어와서 망치고 있어 국정원. 아니 검사 출신도 여러 질이라니까요. 아. 근데 이게 그러니까 이 정부 나쁜 시작해갖고 이 정부 시작해갖고 한 1년 6개월 정도가 기강이 안 잡힌 거예요. 제가 보기엔 대통령실이 딱 구성이 돼갖고 임기 시작하면서부터 군기반장도 있어야 되고 그걸 체크할 시스템이 대통령실 내부에 마련이 돼 있어야 되는데 아니 대선 전에 뜬금없이 민정수석실 폐지한다고 하고 진짜 폐지하고 나서 그러면 대체할 만한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 놨어야 되는데 이 1년 6개월 동안 완전히 뭐랄까요 질서가 안 잡힌 상태에서 그냥 너도 나도 편하게는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지금 행정관이 예, 공식 정치적으로도 메일 아니고, 문제가 되고 예, 있는 예. 왜 윤석열 검찰총장을 누가 했고 누가 어쩌냐 뭐 책임져라 이렇게 이제 우리 민주당에서 나오잖아요. 그 윤석열 시스템을 정권 보는 탄생의 거예요. 책임 누가 최소한 있냐. 문재인 네. 정부에서는 우리 김영남 의장이 그걸 알고 있네. 예. 국정원장, 국세청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이 4대 권력기관의 장은 예. 비서실장이 컨트롤 못해요. 추천도 안 해요. 예. 인사위원회 오지도 못해. 예. 민정수석이 해가지고 대통령한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윤석열 검찰총장도 비서실 뭐 임종석, 노영민하고는 관계 없다 네. 하는 얘기를 하지만은 어떻게 됐든 멀쩡한 민정수석실을 없애가지고 이런 해킹이 저런 용산 여지를 대통령실에 준 것. 해킹을 예. 당한 것도 3개월간 숨기는 예. 그 인사검증. 네. 이 모든 원죄가 누구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에요. 아하. 이걸 규탄해줘야 돼. 법무부 산하에 인사검증단 두고 아. 김종석 씨 아니, 없애고 지금 법무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인사검증을 한 것은 인사검증을 한 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심기검증만 한 거예요. 예, 아무튼 진짜 이 외부 계정 메일 쓰고 한 그러니까 뭐 단순히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이런 공직기강에 해이한 상황이니까 좀 공기가 그런 빠진 이건 거예요. 중요한 빠져서, 거예요. 알겠습니다. 내가 국정원장이니까 네. 더 이상 얘기하면 또 저 고소해요. 아. 그래서 거기서 일어나는 일을 내가 다 할 수는 없어. 네. 그렇지만은 지금 현재 국정원 직원들도
우리 박지원 전 원장이 진짜 옳은 말씀 해준다. 예. 이거 할 거예요. 예. 윤석열 대통령 꼭 듣고 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네. 이건 재미로 하는 얘기야. 예. 재미로. 지금 1년 6개월간 국정원이 헤맸다. 똑똑히 잘하고 있는 박지원 국정원장을 왜 5월 10일 날 취임해가지고 11일 날 아침 9시에 잘라버리냐고. 제가 나를 그대로 뒀으면 말씀도 안 하시고 가만히 열심히 일하셨어요. 아무런 문제 없고 잘할 건데. 네. 아 그러셨으면 이번 총선에 출마 못 하실 뻔했죠. 하라게도 안 하지. 국정원장 아니 국정원장 뭐 천년 만년 계속 아니 하시네요. 그래 하라기도 안 하지만 인사가 그렇게 중요하다 이거예요. 원장님은 검사 출신이 아니니까요. 지금도 국정원 뭐 기조실장 만주 뭐 다 모르세요? 검사들이 와가지고 만주 검사예요? 개판 치고 있는 거야. 아니, 근데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 대통령실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데 네. 순방이 독일 국빈 방문하려던 게 갑자기 연기가 됐잖아요. 안 간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건요. 네. 119대 29. 아 부산에 외교 참사. 예. 날리면 바이면 바이든. 아이고 네. 그 말씀은 하지 마세요. 명품백. 네. 아니 어떻게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나흘 전에 네. 취소를 하면 외교부는 뭐 때며 그 사이 쏟아부은 예산은 뭐며 특히 대기업 혹은 중소기업 경제사단단. CEO들이 어떻게 돼요? 아, 대통령이 또 못 갔으니까 내리고 가서 떡볶이나 한번 사줄라나? 제발 이번에 떡볶이 사줄 때는 자기가 먹던 젓가락으로 주지 마라 그랬어요. 어떻게 됐든 이건 외교 참사입니다. 예. 그런데 발표가 재밌어. 순방보다는 민생, 민생이다. 안보를 예. 챙기기 위해서 안 간다. 예. 그래서 저는 그걸 딱 보고 순방보다는 영부인 보호를 위해서 안 간다. 이렇게 읽어지더라니까. 근데 놓고 그러니까 가도 되잖아요. 외교 외신에도 네. 혼자 가면 어때요? 디올 대통령 혼자 가시면 스캔들이라고 하잖아요. 아 디올 스캔들이라고 하는 근데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 있으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김건희 여사가 얘기했잖아요. 저 사람은 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네. 아니 근데 그럼 그냥 같이 좀 부담을 안고서도 순방을 가는 게 더 낫지 않아요? 부담을 안고 갈 수는 없죠. 네. 가면은 전 세계 외신이 디올백 들고 왔냐? 아. 하고 보도하고 이건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럼 하나만 더. 아니 대통령 네. 외교부 장관 가시면 되는 건데 왜 그러니까 안 가? 이번에 새해 인사는 혼자 하셨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순방도 혼자 가시면 되죠. 저는 김건희 여사가 7시간인가 그 네, 녹취록 서울에서 예. 했지. 음성 들어보면 그러잖아요. 네. 저 사람은 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그래서 나는 이 나라 대통령은 김건희, 윤석열, 아니, 영부나 그만하세요. 안 들으려니까. 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예. 딱 드러나. 아, 근데 순방까지 취소할 정도로 이 영부인 여사 이슈가 부담인가? 의장님 어떻게 보세요? 아니 부담은 당연히 되죠. 네. 근데 보면 아니 대통령 본인은 대담해서 한번 정리했다고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정리가 안 된 거를 아는 거죠. 알고 그리고 계시나요? 하필 국빈 방문 국가가 도이치잖아요. 그러니까 저게 가면 분명히 말이 나올 것 같더라고요. 아, 그렇게 또 왜냐면 역습니까? 도이치 방문이라서요? 국빈 아, 방문 도이치 국가가 한거 아닙니까? 독일에서 도이치가 독일에서 항의한다니까. 그런데 도이치부터 시작 안 하고 그렇네요. 네. 독일 통관도 아니고 아니 독일 은행이 도이치 방크고 아, 그렇죠. 독일 차가 도이치 모터스지. 네. 그럼 도이치를 뭐라고 해요? 아, 너무 근데 박절하게. 아니 물론 네. 그런 부담이 컸던 건 알아요. 네. 근데 작년에는 거의 매달 해외 순방이 있었잖아요. 네. 작년에는 정말 매달 나갔어요. 예. 그러다가 갑자기 12월에 네덜란드 국빈 방문을 끝으로 지금 뚝 끊어지고 예. 네, 보니까 총선 전까지는 해외 순방 일정을 안 잡을 것 같아요. 이게 너무 극에서 극으로 가잖아요. 네. 아니 해외 순방이 필요하면 부담이 있더라도 가는 거고 네. 그리고 필요 없는 거는 최소화하고 가지 말아야 되는데 예. 작년에는 매달 해외 순방을 가다가 예. 이게 영부인 논란이 커지니까 갑자기 뚝 끊고 이제는 가기로 했던 것까지 4일 전에 취소하고 안 간다? 그러니까 준비해놨던 건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 외신도 이게 지금 네. 사실은 외신에서도 디올백 지진이라고. 네. 대한민국이 지금 디올백 지진이야. 아하. 그런데 보세요. 이재명 대표 부인 네. 10만 원
밥값 10만 원 밥값 결제해서 10만 원. 어제 기소된 2년간 수사해가지고 이제 기소를 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명품법 3만 원, 300만 원, 네. 또 그 전에 화장품 180만 원 이런 건 왜 안 해요? 그러니까 틀려 먹은 거지. 그래서 저는 진짜 홍준표 시장이 야 백 하나 가지고 얘기하냐? 예. 그럼 백 하나 가지고 얘기를 하지 않으려면은 그렇게 10만 원 선거법 법카차 썼다고 잡아가고 이런 건 안 해야 돼. 아니 그래서 KBS와의 대담에서 확실하게 털고 갔어야 되는데. 당연하지. 그러니까 그 하나만한 걸 해놓으니까 차라리 그때 좀 더 한 발짝 더 나가서 네. 그냥 라이브로 기자회견을 하면서 예. 거기서 정중하게 사과도 하고 입장을 밝히고 뭐 매듭을 지었으면 그때 딱 KBS 대담을 보면서 제가 드는 순간이 저래 갖고 그 2월 달에 독일 국빈 방문을 어떻게 가려고 저러나라는 생각이 안 들었거든요. 가려고 아니 그러니까 저래 갖고는 안 될 텐데. 그걸 저 또 정도 해 갖고는 KBS에서 재방송을 하잖아요. 네, 네, 네. 아하. 그러니까 제가 진도 있는데 진도 도의원 한 김희동 전 도의원이 그래. 저 사람들은 욕을 곱하기 2로 먹네. 한 번 더 들어서. 욕을 곱하기 2로 먹는데요. 예, 2로. 그래서 참 그렇다라고 했는데 네. 만약 지금 김영남 의장이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했다고 하면은 이준석 죽었어. 이재명도 죽고. 제가 비서실장을 할 때 네. 네. 김대중 대통령 두 아드님을 구속시켰어요. 어허. 엄청나게 했지만은 나는 해야 됩니다. 했는데 이제 결국 둘째 셋째 아들까지 구속을 하니까 김대중 대통령도 아주 어렵더라고요. 대국민 사과합시다. 솔직하게 했어요. 만약에 나는 내가 대통령 실장이라고 하면은 윤석열, 김건희 여사한테 어떻게 했을까를 생각해 봤어요.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이라고 하면은 네. 저는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어. 국민 여러분, 제 아내가 이러한 일을 한 것을 솔직하게 잘못됐다고 사과합니다. 예. 어떻게 됐든 검찰 수사, 경찰 수사를 철저히 받아서 만약 사실이라고 하면은 응분의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아내를 간섭하지 못한 게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했으면요, 국민 여론 확 뒤집어져 가지고 개혁신당 골로 간다. 민주당 골로 가고. 그럼 개혁 얼마나 감사해. 하기 위한 일이었던 것으로 그 대통령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야. 그 영부인 때문에 우리가 이기는 거야. 아니 사실은 하시고요, 여기서. 사실은 야당은 일종의 반사체죠. 그렇지. 여당이 잘하면 야당의 자리는 확 쪼그라들 수밖에 없어요. 예. 왜냐하면 이게 야당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네. 자체 발광체는 아니거든요. 아니, 저 사람들 반사체지. 머리가 예. 방송에서는 그 말을 쓰지 못하겠으니까 고상하겠어. 닭머리 됐거든. 닭머리 두뇌를 가진 거야. 바른 말 고운 말 한번 예. 다시 보시고요. 이건 말도 안 자, 되지. 알겠습니다. 예. 아니, 네. 정치란 건 뭐예요? 국민 상식이고 말입니다. 그래서 개혁신당의 이 슬로건이 상식. 상식이네요. 네. 아니, 근데 그런데 원장님 가셔야 된다 개혁신당 그래가지고 이름은 잘 지었어요. 네, 원장님 3분 남았습니다. 오늘 일정 네, 없으세요? 하나만 더. 아까 이게 검사 출신이시니까 한번 예. 여쭤보면 그 얘기가 나왔잖아요. 이재명 대표 부인 김혜경 씨 선거법 위반 기소한 게 경선 이후에 이제 배우자 6명에게 밥을 샀다. 그 10만 4천 원을 본인이 계산했다. 이게 혐의던데 이제 일반적으로 선거법은 좀 무겁게 보기는 하는데 이 정도의 기소는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나요? 아니 이게 그 선거 끝난 지가 거의 2년 다 2년, 됐잖아요. 23개월 조사해가지고. 물론 이제 법률적으로는 공범에 대해서 기소가 됐으면 그 공범에 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는 공소시효가 네. 중단됩니다. 예. 그러니까 요번에도 원래는 6개월 내에 그 처리해야 되는 선거법 위반 사건을 지금 2년 가까이 그 지난 이 시점에 기소가 예. 가능했던 게 법률적으로 공범에 대한 재판 진행 중에 공소시효가 중단되는 것 때문에 가능한 건데. 예. 아니, 법률적으로 그렇게 하면은 정치가 안 된다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는 10만 원 가지고 법 잘못했으면 기소해야지.
잡아가야지. 예. 그렇지만 왜 300만 원 디올백은 그 전에 받은 180만 원 화장품은 아니, 저도 말 좀 아니, 하고 왜 도이치 말씀하세요? 도이치모터스 건강 주가 조작은 안 하냐 이거지. 실력이 안 알겠습니다. 맞는다라고 그러니까 하는 거죠. 검사 정권이 예, 예, 종식돼야 이 돼. 정부 들어서 네. 검찰이 가장 잘못하는 거는 사건 처리를 너무 지연시켜요. 어허. 하려면 진작에 했어야죠. 예. 할 것 같으면. 네. 그리고 이 정도 지났으면 안 하는 거로 다들 알고 있단 말이죠. 예. 그거를 이제 뭐 2년 가까이 돼서 6개월 안에 처리해야 되는 선거법 사건을 훨씬 시점이 지난 시점에 기소하니까 네. 다들 저도 까먹었어요. 그런 예. 사건이 있었는지도 기억이 안 나요, 지금. 아니 우리도 선거하지만은 예. 치사하잖아. 10만 원 가지고 하면은 자기는 도이치모터스 이번에 밝혀진 것만도 23억이더라. 그 원장님. 덕분에 저희가 사는 거예요, 야당이. 그렇지 그러기는 하지만 예. 그래도 국가를 생각해야지. 자, 배우자 얘기 여기까지 하고 예. 지금 예. 양당 공천 얘기 마지막으로 좀 물어볼게요. 네. 지금 뭐 단수 공천 지역도 막 발표되고 있고 민주당도 오늘 그 서울이랑 몇 군데에서 나왔고 국민의힘도 인천 경기까지 해서 나왔어요. 뭐 보도에 나오기로는 정부 여당이 못해야 우리 신당이 잘 되는데 뭐 일단 어제 보도 나오기로는 그래도 용산 출신 인사는 단수 공천 안 줬다. 뭐 석동현도 떨어뜨렸다. 뭐 이렇게 뭐 나쁘지 않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는데 아니, 석동현 후보는 안 될 걸 알고 있었어요. 왜냐면 이게 나가지 말랬는데 나갔다 뭐 이런 소문이 많이 그래요? 퍼져 있었기 때문에 어. 그분은 그렇게 알고 있었고 네. 용산 출신이 단수 공천에서 배제됐다는 것은 아마 일부러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약간 보여주는 네, 거. 보여주는 것도 있고 그리고 문제가 될 만한 지역들은 다 밀어놨어요 지금. DK. 나중에 터질 겁니다. 저게 수도권도. 포인트예요. 어허. 내가 오래 살다 보니까 예. 그런다고 올드보이는 아니에요. 예. 영보이죠, 영보이. 그 영보이 연보이, 아니 스마트보이. 살다 보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칭찬하는 날도 있어. 이분이요 이준석 대표한테도 그 용어를 쓰는. 이기는 선거를 하겠다. 이건 참 잘한 거예요. 어허. 곱셈 그다음에 정치한다. 이번에 공천하면서 말썽이 되지 않는 현역 의원 중심 단순한 지역을 딱 공천해버리고 용액관 예. 빼버리니까 그럴싸하게 포장하잖아요. 어허. 전략적 마인드는 있어. 포장을 잘했다. 잘했어요. 이건 잘했다. 네. 그리고 이재명도 친문 친명 어쩌고 저쩌고 뭐 난리였는데 오늘까지 공천 발표하면 아무 말썽 없는 것만 해버리는 거예요. 경선도 그렇고 네. 그렇기 때문에 소파 소굿 지금까지는 양쪽 다 잘하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부터 터지는 거예요. 지금부터 만약에 또 그런데 저는요 지금 공천 국민의힘에서 받은 분들이 말을 한마디씩 하는 분들이 다 섞여 있잖아요. 네. 이분들이 과연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이걸 국민 여론이 들들 끓고 네. 문제가 되면은 가만히 있을까? 그러니까 역시 불은 타고 있다. 언제 휘발유를 던져버릴지는 모른다 하고 민주당도 마찬가지예요. 어허. 지금 현재 친명은 이재명이 봐주고 있다. 예. 저희 해남 완도 진도에서도 네. 친명, 찐명이 있었는데 거의 아하. 탈락시켜버렸단 말이에요. 오. 그런 거 보면은 꼭 그렇지도 않아요. 네. 그렇지만 여기까지 오늘까지도 잘 발표를 했더라고요. 네. 내가 포함되지 않은 것은 잘못했지만 왜 나를 단수 주지 않았냐. 아니 원장님이 만약에 안 되면 어떡합니까? 호남은 현역 의원들이 도망칠까 봐서 저쪽 당으로 도망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아. 경선을 붙이는 거예요. 네. 그런데 어떻게 됐든 뭐 경선해야죠. 네. 그렇지만은 양당 다 잘하고 있는데 네. 특히 한동훈이 이기는 선거 이렇게 오호. 처음부터 전략적으로 용액관 네. 윤석열, 김건희 여사가 하는 사람을 뺀 것은 잘했다. 그런데 보니까는 또 역시 또 저는 알잖아요. 민주당에서 넘어간 사람 김한길 위원장 꼬북도 한 사람 또 넣었더라고요. 그게 잘 들어가고 있어. 아니 이게 그 문제가 크게 터질 것 같은 거는 네. 밀어놓은 것이고 네. 그리고 대중적으로 안 알려진 곳은 사실은 소위
꽂아 넣는 것도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네. 꽂아 넣었다가 예를 들어서 송파갑 같으면 네. 거기 후보가 3명 있었거든요. 네. 방금 언급됐던 석동현 전 네, 검사장이 네, 네. 있었고 네. 그리고 18대 국회의원을 했던 안영환 전 의원도 예, 있었고 방통위에 계셨던. 네, 그리고 예. 그런데 그 방송사에 근무하다가 선거 직전에 갑자기 퇴직하고 나간 분이 단수 공천을 어제 네. 받았단 말이에요. TV조선 전 TV조선. 앵커님이 그러니까 예. 여기가 사실은 좀 대가 센 후보가 이렇게 컷오프 당했으면 대번 뭐라고 했을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근거가 없거든요. 그리고 이게 여론조사 결과에서 뭐 압도적으로 높게 나왔을 리도 없고 왜냐하면 대중인지도가 많이 떨어지는 후보였기 때문에 네. 근데 그냥 꽂은 거예요. 근데 네. 문제는 뭐냐면 거기까지 관심이 안 가. 그런 거는 살짝 끼워 넣고 있어요. 예. 그리고 문제가 크게 터질 소지가 있는 것은 지금 다 뒤로 밀어놓은 거죠. 나중엔 터져요. 예. 오늘 단수 공천 한 사람들 현역 의원들 보면은 전직 의원들 보면은 반드시 한마디 할 사람들이야. 이수정 의원, 그 후보 이런 분들. 네. 아니 거기는 어차피 공천 신청한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원장님 저 이수정 마지막 후보는.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그 조국 전 장관 출마를 문 전 대통령이 좀 지지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은 너무 많이 아쉽다 이런 말씀하셨더라고요. 아, 나는 잠을 못 잤어요. 아, 왜요? 나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네. 자, 이재명 대표를 만나서 대개 보면은 문명 정당이다. 이 표현이 맞는데 명문. 그 명문 정당이다. 자기 인격을 하면서 단결해라. 예. 했는데 조국 신당한테 또 힘을 확 실어줘 버렸대요. 예. 그리고 또 같은 날 공지영 작가 또 책을. 도서 추천을 책을, 해서 예.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난 혼란을 진짜 겪었죠. 참담하고 예. 잠을 못 잤어요. 예. 그래 한 이틀 이렇게 정리를 해보니까 네. 나는 조국 신당의 창당을 나는 조국 장관하고 지금도 소통을 해요. 네. 나는 표창장이 가짜라고 하더라도 예. 네. 일가족을 이렇게 몰살을 하는 것은 지나치다. 그러니까 나 같으면은 국민 대배심원한테 배심원에게 네네. 즉 총선에 출마를 하겠다. 민주당 오지 말고 무소속으로 한번 출마해봐라 네, 했는데 신당 창당까지 가버리니까 예. 당혹스러웠는데 오늘 이재명 대표도 그렇게 했지만은 이 진보연합 위성정당 네. 이쪽으로 수용해서 함께 가는 것이 좋다. 저는 그렇게 봐요. 의장님께 통합 비례정당에 조국 전 장관 같이 간다고요? 지금 같이 민주당에서는 선 엄청 긋고 있잖아요. 아니 그러나 어제 이재명 대표가 우리 세력들은 단합 단결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 거기에 조국 판단은 장관까지 포함이에요. 이 판단은 국민이 할 것이다. 예, 저는 그렇게 봤는데 네. 저는 그렇게 봐요. 정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집에 있을 때는 이빨 빠진 호랑이지만은 네. 다른 진영으로 가면은 이 썽썽한 호랑이가 돼가지고 예. 우리를 비난하는 거예요. 네. 이낙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또 이낙연입니까? 조국 네. 장관을 밖으로 내몰지 말고 네. 안에다 가다 놓고 예. 서로 협력하자. 네. 저는 그렇게 해주시면 저희는 고맙죠. 아. 나 고맙게 하려고 그래. 아니 개혁신당의 정당 득표율이 훨씬 더 올라갈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왜냐하면 이른바 팬덤이 형성되어 있는 인물인 것은 분명합니다만 네. 조국 전 장관이 많은 중도층의 외면을 받고 있는 인물인 것도 틀림없기 때문에 예. 민주당이 주도하는 비례연합정당에 조국 신당이 들어가면 네. 많은 중도층에선 적어도 정당 투표는 내가 저당에 안 하겠다. 예. 근데 기존의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그렇다고 그러면 국민의힘의 비례정당에 투표를 하지는 않아요. 그리는 그런 거야. 선택지는 개혁신당으로 큰 그릇을 그려서 저희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그런 정당 득표는 희망사항이 엄청 있지만 올라갈 안 거예요. 간다니까. 네. 민주당 내에서도 조금 이렇게 조금 껄끄러워하는 모습이 좀 아니, 보이는 그러니까 것 같아요. 그것은 계산이 나오죠. 네. 그것은 전략적으로도 껄끄럽게도 하고 네. 조금 말이 왔다 갔다 해요. 시끄러워요. 거기에서 저는 이재명 대표가 어제 저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네. 단합 단결하자. 네. 그러나 국민 눈높이에서 결정될 것이다. 아. 이건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네. 잘 정리됐다 그렇게 봐요. 원장님 밖에다 혹시- 내놓으면은 네. 저게 웬수야. 원장님 밖에 내놓는다고 네. 저쪽으로 가겠어요? 안 가지. 저도 우리 울타리 아니지. 안 가지만은 되게 해방 후에도 그래요. 혁신계는 혁신계를 공격하지. 원장님 너무 옛날 얘기만 하시는 거 아니, 아니에요? 20분에 이 나가셔야 말씀 들어보니까 토도한데. 개혁신당이 점점 잘 될 것 같은데요. 잘 돼. 저희 뭐 나잘 되기를 비례대표 바래. 저는 한 12번까지 가능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아. 이거 16번도 아, 가능하겠는데 16번까지. 꿈은 꾸는 것은 좋지만은 예. 엉뚱한 꿈 꾸면 하나도 안 잘 돼. 될 것 같아요. 아, 그렇게만 해주시면 잘 될 것 같아요, 저희.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 들어봤는데 그 원장님 그 선거 일정도 있으시고 그 저희 고정으로 나오시는 거는 좀 고민해 볼게요. 네. 아, 오늘 갈 때 많아요. 오늘 성적표가 그다지 좋지 않았던 것 농담입니다, 같아요. 농담. 예, 예. 저도 갈 때 많고 네. 저는 제발 JTBC가 옛날의 영광을 찾아라 이거죠. 어떤 영광입니까? 이야, JTBC가 최고였다. 네. 지금 이러면 안 돼. 아. 옛날 동양방송 시절 말씀하시는 아니, JTBC. 아, 옛날 네. 최고였지. 분골쇄신 뼈를 깎는 아, 노래 잘해야 돼. 거듭 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고요. 정영균이 오라가지 말고. 아, 나가버릴까요? 나 거기다. 다음 주에도 이렇게 할까요? 알겠습니다. 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갑니다. 예, 최은경 감사합니다. 기자, 이상민 크리에이터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